김주환 교수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이며 긍정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한국심리학계에서 회복 탄력성과 그린 연구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저서 그릿은 앤젤라 더크워스의 이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서구 이론 소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문화와 교육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풍부한 연구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그릿이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라는 그릿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김주환 교수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그릿 개발 방법을 제시하며 과정 중심 사고, 성장 마인드셋, 의도적 연습 등의 개념을 통해 누구나 그릿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봄 서울 마라톤 대회 현장.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42.195km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라톤을 뛰면서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것일까? 30km 지점을 지나면서 많은 참가자들이 지쳐 걸음을 멈췄습니다. 체력적으로 더 우수해 보이는 사람들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김 교수는 재능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릿이었습니다. 열정과 끈기로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 마라톤처럼 인생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 김 교수는 한 6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20년간 매년 마라톤을 완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그는 특별한 건 없고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 이 대화는 김 교수에게 그릿의 본질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주환 교수의 연구실에 한 고등학생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교수는 학생을 직접 만났습니다. 학생은 공부가 힘들지만 부모님이 원해서 한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은 코딩과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열정의 방향입니다. 진정한 관심과 열정이 없는 분야에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뛰어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의 그릿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더크워스 교수는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IQ나 재능이 아니라 그릿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일관성 있는 관심, 둘째는 노력의 지속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IQ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 교수는 서구의 그릿 이론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독특한 형태의 그릿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과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릿과 결합되어 한국형 그릿의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 부모 세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 교육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한국형 그릿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 택시기사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딸의 의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취보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그릿의 동력이 되는 한국형 그릿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너무 타인 중심적인 그릿은 자아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그릿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릿의 신경과학적 기반을 연구했습니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전전두엽과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의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위들은 자기 통제, 집중력, 목표 지향적 행동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또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보상 중추인 도파민 시스템도 다르게 작동하여
즉각적인 쾌락보다는 장기적 목표 달성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의 가소성 덕분에 그릿도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상, 집중력 훈련, 목표 설정 연습 등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듯이 그릿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김 교수는 열정 발견의 4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탐색 단계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며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 단계로 흥미를 느낀 분야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화 단계로 전문성을 키워가며 진정한 열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미 부여 단계로 자신의 열정이 타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에게 평소 해보지 않은 활동을 시도하고 감정을 관찰하게 한 결과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씨앗이며 이 영역을 깊이 파고들면 열정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습니다. 끈기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김 교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끈기의 핵심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큰 목표 아래 매일 0.1초 더 빠르게 같은 작은 목표들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세분화된 목표들이 매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동기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의 계층화입니다. 또한 자신의 발전 과정을 시각화하고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며 가족이나 멘토 같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처럼 장기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중간중간 휴식과 회복을 통해 번아웃을 관리하는 자기 돌봄도 끈기의 일부입니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캐럴 드웩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나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타고난다고 믿어 실패하면 자신의 능력 부족 탓을 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노력으로 개발된다고 믿기에 실패를 더 노력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할 기회로 삼습니다. 실패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패를 개인화, 일반화, 영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번 방법이 잘못되어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다음에는 될 수 있어 영원히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릿은 의도적 연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의도적 연습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연습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준은 매번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집중해서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적 연습의 특징은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도전, 그리고 완전한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할 때 틀린 문제만 따로 정리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 연습하는 방식이 의도적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은 힘들 수 있지만 그릿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디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적 연습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면 그릿도 더욱 강화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피라미드처럼 계층화합니다. 맨 위에는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두고 그 아래 10년, 5년, 1년 목표, 그리고 맨 아래에는 1일 목표를 둡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하는 작은 일도 궁극적 목표와 연결되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김 교수는 스마트 P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자신의 큰 목표와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표에 대해 열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력에 의존하기보다 습관에 의존합니다. 습관은 신호, 루틴, 보상의 고리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정하는 습관, 매일 저녁 성과와 배움을 돌아보는 성찰 습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 습관,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위한 운동 습관이 그릿을 위한 핵심 습관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1일간 반복해야 하며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릿 개발에는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의 헌신, 코치의 전문적 지도, 국민들의 응원이라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원에는 힘들 때 위로해주는 정서적 지원, 조언을 제공하는 정보적 지원, 경제적 도움 같은 물질적 지원, 그리고 객관적 피드백을 주는 평가적 지원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멘토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릿은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끈기라고 말했습니다. 창의성은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며,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많은 나쁜 아이디어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적 그릿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실험 정신, 실패를 동반자로 보는 태도, 장기적 관점,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호기심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릿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목표나 방법에 대한 성찰 없이 무조건 버티기만 하는 것은 맹목적 그릿입니다. 이는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전한 그릿은 유연성을 포함합니다. 목표는 고정화될 상황에 따라 방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속도로 노력하며 자기 돌봄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릿의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목표와 방법을 점검하고 휴식과 회복 시간을 확보하며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그릿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열정을 탐색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며 의도적 연습법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에 더 오래 집중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릿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정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추구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적 그릿, 팀과 협력하는 협력적 그릿, 그리고 인류 복지를 위한 윤리적 그릿이 필요합니다. 5년 후, 김 교수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상담했던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열정을 찾고 그릿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릿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기를 수 있는 기술이자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릿은 바로 그런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김주환의 그릿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인생의 지혜서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